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각 개별 시장에서의 가계 기업 정보 이 3경제 주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첫 번째 했었죠. 미시경제라는 것은 각 개별 시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제품의 가격과 양적인 면에서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균형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한선, 상한선, 자, 균형점에서 거래가 되어질 때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하한선을 치고 상한선을 친다는 것은 일부 우리가 잉여를 잃어버린 케이스가 되어진다. 결론적으로는 균형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3경제 주체로 가지고 옵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 그 다음에 생산의 주체인 기업,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먼저 가계 입장에서의 가장 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소비를 해야지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론을 끌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차원에 넘어갔을 때는요, 기업의 목표, 그죠? 이윤 극대화죠. 어떻게 생산을 해야지만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또 공식을 끌어올 겁니다. 자, 일단 가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그죠? 뭔가를 갖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소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건데요. 이러한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는 이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커피 대신에 콜라를 마시면은 나는 이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자, 좀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가지고 경제는요, 이걸 갖다가 만족을 효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효용은요,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거라고 또 가정을 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경제는 모든 걸 다 가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마셨더니 10만큼의 만족을 했다. 효용을 가졌다. 그죠? 그 다음에 콜라를 마셨더니 8만큼의 효용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교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는요, 만족이라는 걸 갖다가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만드는 어떤 선택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카운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용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효용은 1유틸, 2유틸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효용, 그죠? 효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는요, 가격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득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거기 그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에 대한 효용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이론을 끌어낼 건데요. 지금 총 효용과 드디어 이제 하한계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하한계라는 개념은 이제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을 가져갈 때 이 한계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또 이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가져갈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 여러 가지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가정을 막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최적점을 끌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적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공식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끌어낼 건데요.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또 아이스크림 나왔죠? 이 저자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십니다. 자, 이제 가정을 깔아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소비량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소비하지 않을 때는 제로, 그죠? 한 통을 소비하면 그 한 통에서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20. 그 다음에 2통까지 다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토탈 한 통, 2통 다 먹었을 때죠. 토탈 39만큼. 3통이면 57만큼. 만큼의 효용을 얻는다. 항상 표가 나오면 경제는 옆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옆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토탈 유틸리티고요. 소비량에 따라서 총 효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나도 소비를 안 했을 땐 0통이죠. 자, 첫 번째 한 통을 소비하니까는 자, 여기 나와 있죠. 20만큼의 총 효용이 증가를 합니다. 20만큼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까지 다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39만큼의 총 효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통, 세 통째를 소비하고 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57이죠. 57만큼의 총 효용, 그러니까는 전체 토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을 갖다가 쭉 이어가면은 바로 이러한 커브가 이루어지는 총 효용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토탈의 개념이에요. 다 합쳐서. 그죠? 한 통, 그 다음 두 통일 때는 한 통, 두 통 다 먹었을 때. 그죠? 그때는 이제 효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한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제 숙지를 해 나갑시다. 한계라는 개념을 뭘 뜻하냐면요. 한계는요, 한 단위를 더 추가했을 때, 한 단위를 더 소비했을 때 추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효용이 한 단위를 더 소비했더니 20이 됐죠. 0에서 20이 됐죠. 그럼 이때 한계 효용이 20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통을 더 소비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20에서 첫 번째는 20. 그 다음에 한 통을 더 소비함으로써 추가되어지는 부분. 그거는 바로 19죠. 바로 이게 한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단위를 빼고, 그죠? 순수하게 내가 한 통을 더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추가되어지는 바로 그 효용 부분. 이거를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9에서 한 통을 더 소비했더니 57이 됐죠. 그러면 저 세 번째 통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용은 바로 57에서 앞에 39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8만큼의 효용, 한계 효용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빼고 더 소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효용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나타나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 통을 소비할 때는 20만큼, 그죠? 20만큼 증가가 이루어졌죠. 자, 두 번째 통은 어때요? 두 번째 통은 19만큼의 증가분이 이루어진 거고, 세 번째 통에서는 18, 점점 추가되어지는 효용은 줄어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틀 동안 굶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과가 쫙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자, 그때 며칠을 굶고 나서 첫 번째 사과를 탁 깨물으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야말로 효용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효용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막 씨맛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허기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되고 그 다음 두 개를 또 먹습니다. 사과 두 개를. 그때 첫 번째 사과만큼 맛있진 않겠지만은 그런 효용은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 배고픔이니까 만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첫 번째 증가분보단 두 번째 증가분이 더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사과를 먹어요. 그러면 두 번째보다는 조금 토탈은 증가하겠지만은 추가되어지는 부분은 좀 작겠죠. 그러면서 10개를 먹었어요. 배가 막 여기까지 찼어. 근데 또 먹으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추가되어지는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추가되어지는 부분, 추가되어지는 효용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밑에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이때는 marginal utility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한계 효용이죠. 자, 그거는 처음에는 20만큼 갔었죠. 20만큼 가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줄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의 마지널 우틸리티 곡선을 그린다.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건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한 10개를 다 먹었어요. 근데 너무 배가 불러요. 근데 또 먹으래요. 그러면은 어때요?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통 효용은 오히려 이렇게 토탈은 줄어드는 케이스로 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효용, 여기서 한계라는 말, 앞으로 한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한계라는 것은 한 단위가 더 포비를 하거나 뭔가 추가 얹어졌을 때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부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커브,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